타이타닉은 1912년 대서양에서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가장 큰 해양 재난 중 하나로 약 1,500명이 사망했죠. 하지만 영화 속 잭과 로즈의 러브스토리와 달리 실제 사건에서 구명보트 부족과 승객들 간의 계급차별이 큰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구명보트 문제는 실제 역사적 사실과 일치합니다. 타이타닉은 총 2,224명의 승객을 태우고 있었지만 구명보트는 그 절반인 약 1,178명만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구조되지 못했고 특히 3등실 승객들의 생존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3등실 승객들의 사망률이 70%에 달했던 반면 1등실 승객들은 비교적 많은 수가 구조되었죠. 타이타닉의 침몰은 이후 해상 안전규정 강화로 이어졌고 국제해사기구 IMO는 구명보트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는 허구적 러브스토리로 감동을 주었지만 실제 사건은 사회적 불평등과 비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러브스토리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놀랍지 않나요?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드웨이는 1942년 태평양 전쟁의 분수령이 된 미드웨이 해전을 다룬 영화입니다. 천만 리뷰. 이 전투는 미군 일본군의 기습 계획을 사전에 파악해 승리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미국 해군은 일본군의 암호를 해독하여 일본이 미드웨이를 공격할 것을 예측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군은 함대를 미리 배치하고 일본군 항공모함 4척을 격침시켰습니다. 이 승리는 일본군의 해상 우위를 무너뜨리며 태평양 전쟁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영화 미드웨이는 이 중요한 전투를 실감나게 재현하며 전쟁 속의 치열한 전략과 군인들의 희생을 담아냅니다. 전투의 역사적 배경과 전술적 분석을 통해 관객들에게 단순한 액션 이상의 감동을 전달했습니다. 이 영화는 전쟁의 숨겨진 이야기를 깊이 있게 조명하며 그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영화 브레이브하트의 주인공 윌리엄 월리스는 실제로는 귀족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그가 평범한 사람처럼 묘사되었지만 역사적으로 그는 귀족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죠. 월리스는 13세기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의 지도자로 활동했으며 1297년 스털링 다리 전투에서 영국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영화에서처럼 대규모 전투에서 영국군을 상대로 홀로 싸운 것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병사들과 함께 전술적 우위를 이용해 싸웠습니다. 영화는 그를 자유를 위해 싸운 영웅으로 그리지만 실제 역사 속 월리스의 삶은 복잡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도 스코틀랜드는 내부 갈등으로 혼란스러웠고 결국 월리스는 영국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당했습니다. 영화 속 장면 중 유명한 외침 장면은 실제 역사 기록에 남아있지 않으며 이는 영화적 상상력으로 추가된 요소입니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가 아니라 실제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화는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역사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역사 영화는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300의 스파르타 전사는 사실 인원수부터 과장되었죠. 실제로 테르모필레 전투에 참여한 스파르타 병사는 약 300명이었지만 그들과 함께 싸운 그리스 연합군은 7,000명에 달했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도 영화와 다릅니다. 스파르타가 단독으로 페르시아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투를 벌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 연합군이 함께 저항하다가 결국 패배했죠.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막시무스는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영화는 로마 제국의 정치와 황제의 권력 다툼을 비교적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영화 속 막시무스와 코모두스의 싸움은 픽션에 불과합니다. 코모두스 황제는 실제로는 검투사가 아닌 정치적인 암살로 죽었거든요. 이처럼 역사 영화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창작을 더합니다. 영화의 목적은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완벽한 역사 재현보다는 감정적 몰입과 극적인 전개를 우선시하죠. 따라서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영화와 실제 역사를 구분하고 역사적 자료를 따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 영화 속 진실과 거짓 실제보다 더 충격적일까? 영화 속에 표현된 역사는 종종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역사의 일부를 재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영화는 감동과 재미를 위해 조금은 부풀려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은 종종 논란을 일으키지만 영화는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재현함으로써 관객에게 역사를 더 가깝게 느끼게 해줍니다. 따라서 역사 영화는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가치 있는 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패트리어트의 주인공 벤자민 마틴은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영화는 그를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으로 묘사하지만 그의 캐릭터는 여러 실제 인물들을 혼합해 만든 창작물입니다. 특히 영화에서 마틴의 모델이 된 인물로 알려진 프랜시스 메리어는 역사적으로 논란이 많은 인물이죠. 메리어는 게릴라 전술로 유명했지만 일부 기록에 따르면 잔인하고 무자비한 전술을 사용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화에서 묘사된 미국 독립전쟁의 전투 장면은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전쟁에서는 영화처럼 멋진 대규모 전투보다는 소규모의 충돌과 게릴라식 전투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속 카우펜스 전투는 영화적 효과를 위해 미화된 장면이 많습니다. 실제 전투에서는 양측의 병력수와 전술이 영화와 달랐으며 전쟁의 잔혹함도 더 심각했습니다. 따라서 역사 영화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극적인 요소를 추가하기 때문에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별도의 역사적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사 영화 속 장면이 사실과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분은 어떤 영화가 가장 진실에 가까웠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혁명 장면은 거대한 전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리의 작은 일부에서만 벌어졌습니다. 1832년 6월 혁명은 파리 전체가 아니라 주로 파리 동부의 몇몇 거리에서 일어난 소규모 봉기였죠. 혁명가들이 세운 바리케이드도 영화나 뮤지컬에서처럼 대규모가 아닌 몇 개의 좁은 골목에 걸쳐 세워진 작은 방어선이었습니다. 레미제라블에서 묘사되는 혁명이 거대한 민중봉기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파리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 혁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당시 혁명에 가담한 사람은 3,000명 정도였으며 그마저도 정부군에 의해 쉽게 진압되었습니다. 이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과는 달리 빠르게 끝난 실패한 혁명이었죠. 빅토르 위고는 이 작은 사건에서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민중의 저항을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레미제라블의 혁명은 실제 사건보다 훨씬 극적으로 묘사되었지만 그 안에는 사회적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레미제라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주인공 막시무스, 이 사람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사실 그는 로마 제국 시대의 여러 인물들을 조합해서 만든 가상의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영화에 나오는 코모두스 황제는 실제 인물이 맞습니다. 그는 잔인하고 독재적인 성향으로 악명이 높았던 황제였죠. 영화에서 막시무스가 농부로 살아가는 장면, 이건 실제 역사를 반영한 거예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전역 후에 농지와 집을 보상으로 받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막시무스가 검투사가 되어 코모두스를 죽이는 장면은 역사적 사실과 달라요. 코모두스는 검투장에서 죽은 게 아니라 정치적 암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코모두스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했어요. 그 때문에 로마는 정치적 혼란에 빠졌고 결국 암살로 생을 마감했답니다. 이처럼 글래디에이터는 로마의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지만 극적인 연출을 위해 많은 부분이 각색됐어요. 여러분은 어떤 영화가 진실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당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 모두 사실일까요? 천만 리뷰. 트로이 전쟁이 헬레네와 파리스의 사랑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이야기 정말일까요? 신화에서는 그들의 사랑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한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화에서는 헬레네와 파리스의 사랑이 전쟁을 일으킨 주요 원인으로 그려집니다. 헬레네는 아름다움과 사랑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역사가들은 트로이 전쟁이 사랑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이유가 더 컸다고 봅니다. 트로이는 중요한 무역로에 위치해 있었고 이 지역을 장악하려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경쟁이 전쟁을 촉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로이는 무역의 요충지였고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경제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전쟁은 사랑보다는 전략적 이유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로이 전쟁은 신화적 요소가 가미되었지만 그 영향은 실제로 오랜 세월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트로이 목마는 오늘날까지도 전략과 지혜의 상징으로 남아있죠. 트로이 전쟁 알고 보니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니 놀랍죠? 저희 채널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새로운 진실을 만나보세요. 당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 모두 사실일까요? 천만 리뷰. 로빈 후드. 부자들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던 전설적 영웅. 그런데 그가 진짜 존재했을까요? 중세 영국의 기록에 따르면 로빈 후드와 비슷한 인물들이 존재했지만 정확히 한 사람으로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로빈 후드의 이름은 13세기 영국 문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명의 인물이라기보다는 여러 반란자들의 이야기가 합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로빈 후드는 중세 귀족들의 부정부패와 착취에 저항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노르만 왕조가 지배하던 시기로 가난한 농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빈 후드는 셔우드 숲에서 활동하며 귀족들을 습격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전해집니다. 이 숲은 전설 속에서 그가 정의를 실현한 상징적인 장소로 남아있습니다. 로빈 후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리틀 존, 메리언과 같은 동료들과 함께 힘을 합쳐 귀족들의 억압에 맞서 싸웠죠. 그들의 이야기는 정의와 우정의 상징으로 전해집니다. 로빈 후드의 전설, 알고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합쳐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로빈 후드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 모두 사실일까요? 천만 리뷰.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파리 오페라 하우스에 숨어 사는 유령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창작이 아닙니다. 실제로 19세기 파리에서 유령에 대한 소문이 돌았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창작이 아닌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는 1896년 샹들리에가 떨어져 관객 한 명이 사망한 일입니다. 이 사고는 유령 소문을 더욱 퍼지겠죠. 오페라 하우스는 복잡한 지하 통로와 숨겨진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령이 오페라 하우스에 숨어 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작가 가스통 누르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오페라의 유령 소설을 집필했습니다. 그가 목격한 신비한 사고들과 오페라 하우스의 음산한 분위기는 이야기에 큰 영감을 주었죠. 오늘날 오페라의 유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뮤지컬 중 하나로 이 이야기는 그 전설적 힘을 잃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의 유령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 전설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천만 리뷰. 캐치 미 이프 유 캔은 196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천재적인 사기꾼 프랭크 에버그네일의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16세에 집을 떠나 불과 몇 년간 다양한 신분을 도용하며 세계 곳곳에서 수백만 달러의 수표를 위조했습니다. 실제로 프랭크는 1960년대 FBI와의 치열한 추격전을 벌였고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위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위조 방식은 수표 속 잉크를 조작하고 은행 간 서류의 허점을 이용하는 등 당시 수사 기술로는 거의 추적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결국 FBI 요원 칼 헬레티가 프랭크를 체포하면서 이 사기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은 프랭크의 대담한 범죄와 FBI와의 숨막히는 추격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관객에게 놀라운 실화의 재미와 경각심을 동시에 전해줍니다. 스타워즈의 상징적인 악당 다스베이더는 데이비 프라우즈라는 배우의 목소리로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너무 덜 위협적이라는 이유로 결국 제임스 얼 존스가
베이더의 목소리를 대신하게 되었죠. 프라우즈는 영화 내내 다스베이더의 액션, 연기를 담당했지만 목소리는 다른 사람이 맡게 되어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얼 존스의 중후하고 강렬한 목소리는 다스베이더의 캐릭터를 완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상징적인 악당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스타워즈 시리즈의 성공에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베이더의 목소리는 영화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목소리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로즈와 잭의 사랑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일부 캐릭터와 사건은 실존 인물과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상류층의 여성 생존자로 알려진 도로시 깁스는 실제 타이타닉에 탑승했고 이후 타이타닉 참사를 소재로 한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도로시는 미국 여배우로서 타이타닉 생존 후 약 한 달 만에 영화 세이브드 프롬 더 타이타닉의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당시 도로시는 자신이 침몰 당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촬영에 임해 실감 나는 연기를 선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영화는 대중에게 타이타닉 참사의 충격을 생생하게 전달했지만 그녀에게는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이처럼 타이타닉 영화 속 로즈는 도로시 깁슨을 포함한 다양한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참고하여 탄생된 캐릭터로 영화는 실제 사건의 비극과 인간의 회복력을 담아내며 큰 감동을 줍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 모두 사실일까요? 천만 리뷰. 그리스 신화 속 미다스 왕은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이 능력은 축복처럼 보였지만 그 결과는 비극으로 이어졌죠. 미다스 왕은 단순한 신화적 인물이 아닌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대 소아시아의 프리기아 왕국의 왕이며 기원전 8세기경 활동했던 왕으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미다스 왕의 황금손 이야기는 과장된 기록일 수 있습니다. 당시 왕들은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부와 권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미다스 왕의 황금손 이야기는 당시금에 대한 집착과 탐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금이 부의 상징이었지만 탐욕은 그에게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미다스 왕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탐욕과 그 대가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문명은 이런 전설을 통해 교훈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은 탐욕의 교훈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천만 리뷰. 최근 쇼츠에서 힘들어 넘버로 유명해진 뮤지컬 썸씽노튼에서는 셰익스피어가 슈퍼스타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실제 셰익스피어도 이렇게 화려한 인물이었을까요? 셰익스피어는 분명 당대의 인기를 끌었지만 그만큼 유명한 경쟁자들도 많았습니다. 다른 작가들이 그와 치열하게 경쟁했죠. 썸씽노튼 속 셰익스피어는 마치 모든 작가들이 그의 뒤를 쫓는 듯한 캐릭터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셰익스피어가 이런 대중적 인기를 누리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뮤지컬 속 셰익스피어는 재치 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지만 이는 코미디적 요소로 부각된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다른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작품과 연극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거듭하며 인정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뮤지컬 속 셰익스피어와 실제 셰익스피어의 차이 흥미롭지 않으셨나요?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셜록 홈즈, 허구의 캐릭터라고만 생각했지. 근데 사실 이 캐릭터는 실제 인물한테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거야.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이 에든버러 의대 교수였던 조셉 벨 박사한테서 셜록의 추리력을 빌려온 거거든. 조셉 벨 박사는 관찰력이 엄청나게 뛰어났대. 작은 행동이나 신체 특징만 보고도 그 사람의 직업이나 생활 습관까지 알아내곤 했지. 홈즈가 사건을 푸는 방식, 이게 사실 벨 박사가 환자 진찰하던 방식에서 가져온 거야. 벨은 그냥 의사인 게 아니라 법의학 수사도 도와줬던 진짜 전문가였거든. 영화 속에서 홈즈가 사건 현장에서 단서를 모으고 메모하는 디테일들, 이게 벨 박사가 수사에 참여하고 증언할 때의 모습이랑 비슷해. 실제 역사가 캐릭터에 그대로 녹아든 거지. 도일이 벨 박사한테 배운 게 많았던 거야. 그가 환자랑 대화하고 관찰한 뒤 노트에 적는 모습이 셜록 홈즈의 사건 조사 방식이 된 거지. 이렇게 벨 박사의 실제 관찰력과 도일의 상상력이 합쳐져서 셜록 홈즈라는 캐릭터가 탄생한 거야. 현실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렇게 전설이 된 거지. 천만 리뷰. 셰익스피어는 세계적인 극작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삶은 단순한 예술을 넘어 정치적 음모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1605년 화약 음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셰익스피어는 이 반란에 연루된 반역자들과 가까운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작품에서도 정치적 암살과 권력 투쟁을 자주 다뤘었죠. 줄리어스 시저와 리처드 3세는 그 예시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엘리자베스 1세와 제임스 1세 통치식에 활동하며 당대의 정치적 갈등을 작품 속에 녹여냈습니다. 실제로 정치 음모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그의 작품과 당시의 사건들 간의 연관성은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단순한 문학을 넘어서 정치적 음모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 놀랍지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이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천만 리뷰. 영화 아이언맨의 해피가 아닌 영화 감독으로 유명한 그의 이름은 존 파브로. 아메리칸 셰프에서 실제로 그는 영화를 위해 요리사에게 직접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존 파브로는 유명 셰프 로이 최에게서 요리 기술을 배웠는데요. 로이 최는 푸드트럭 열풍을 일으킨 셰프로 영화 속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주인공에게 진짜 셰프처럼 보이게 열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파브로는 영화 속에서 칼질부터 요리하는 모든 장면을 실제로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감을 강조하였는데 요리 장면의 사실감 덕분에 더 큰 인기를 끌었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로이 최와 파브로의 협력은 아메리칸 셰프를 단순한 영화가 아닌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 포스트는 1971년 미국 정부의 비밀 문서인 펜타곤 페이퍼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천만 리뷰. 이 문서는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에 대해 수년간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실제로 이 문서에는 베트남 전쟁이 예상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내부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는 이 문서를 공개할지를 두고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에서 갈등이 컸습니다. 그러나 발행인 캐서린 그레이엄과 편집장 벤 브래들리는 결국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선택은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미국 정부와 언론 간의 갈등을 촉발했습니다. 더 포스트는 이 결정적 순간을 재현하며
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한 투쟁과 그것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는 영화 속에서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다룬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주며 실화 기반 영화의 매력을 보여줍니다. 천만 리뷰. 크리스토퍼 놀란의 덩케르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실제로 있었던 기적 같은 탈출 작전을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1940년 독일군에 포위된 영국과 연합군 병사 약 33만 명이 프랑스 덩케르크 해변에 갇혔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영국 정부는 군함뿐만 아니라 민간 어선까지 동원해 병사들을 구조했습니다. 영화 속 긴장감 넘치는 구조 장면들은 당시에 절박했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냈죠. 이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덩케르크는 전쟁 역사에서 하나의 상징적 순간으로 남아있습니다. 논란의 연출은 이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며 관객들에게 감동과 긴장감을 선사했습니다. 덩케르크 작전은 전쟁 중에서도 희망과 용기의 상징으로 남았으며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천만 리뷰. 영화 레버넌트는 1823년 미국 서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영화는 휴 글래스라는 인물의 생존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피 무역업자였던 글래스는 탐험 도중 회색곰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를 돌보던 동료들이 결국 그를 두고 떠났고 글래스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홀로 320km를 기어다니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나뭇잎과 야생동물 고기를 먹으며 생존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복수를 다짐하는 장면은 사실과 다르게 각색된 부분이지만 그가 홀로 자연을 극복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글래스의 생존 이야기는 미국 개척시대의 험난함과 개척자들의 강인한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영화 레버넌트는 이와 같은 사실을 충실하게 재현해 강렬한 감동을 전달했습니다. 천만 리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처음부터 노예 해방을 강하게 지지했다고 생각하지만 초기에 그는 노예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에는 신중했습니다. 영화 링컨은 남북전쟁 중 노예 해방을 위한 13차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을 그립니다. 실제로 링컨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적 타협과 설득을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영화는 링컨이 어떤 방법을 통해 국가의 분열을 막고 노예 해방을 이루려 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링컨의 리더십과 인간적인 고민을 깊이 있게 조명하며 관객들에게 강한 감동을 줍니다. 이 영화는 링컨의 리더십과 그가 남긴 유산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 역은 원래 윌 스미스에게 제안되었습니다. 천만 리뷰. 그러나 그는 이 역할을 거절하고 대신 와일드 웨스트를 선택했죠. 윌 스미스는 이후 인터뷰에서 자신이 거절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워쇼스키 감독이 영화의 개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매트릭스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기술과 철학적 메시지를 담아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독창적이고 복잡한 컨셉은 초기 단계에서는 배우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스미스는 이후 자신의 결정에 대해 후회는 없다고 밝혔지만 만약 그가 네오를 연기했다면 영화의 느낌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결국 이 역할은 키아누 리브스에게 돌아갔고 매트릭스는 그를 액션 스타로 만들어준 대표작이 되었습니다. 천만 리뷰. 미네는 1972년 미넨 올림픽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검은 9월 단위 이스라엘 선수 11명을 인질로 잡고 협상을 요구하다가 결국 참극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이스라엘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영화는 이스라엘 비밀요원들이 테러에 관여한 인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펼친 비밀 작전을 다룹니다. 영화 미네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지만 보복작전에 대한 도덕적 고민과 복수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 영화는 비극적인 역사와 그 속에서의 갈등을 통해 복수와 평화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쇼생크 탈출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아니지만 촬영 도중 실제 감옥에서 탈옥 사건이 발생한 독특한 뒤이야기가 있습니다. 1994년에 촬영된 이 영화는 미국 오하이오주의 실제 감옥에서 촬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촬영 기간 중 한 수감자가 그 감옥에서 탈옥을 시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영화는 고통과 억압 속에서도 자유를 꿈꾸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그 탈옥 시도와 묘하게 맞물렸죠. 쇼생크 탈출은 허구의 이야기이지만 실감나는 연출과 감옥, 생활의 잔인한 현실 묘사 덕분에 관객들에게 진짜 실화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줍니다. 영화 속 주인공 앤디 두프레인이 자유를 찾아 수년 동안 탈출 계획을 세우고 결국 성공하는 이야기는 수많은 관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탈출극이 아니라 희망과 끈기의 상징으로 기억되며 감옥 촬영 중 실제 탈출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 영화의 인기를 더욱 높여준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천만 리뷰. 아포칼립토는 마야 문명의 쇠퇴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로 감독 멜 깁슨의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고대 문명의 몰락을 사실감 있게 재현하기 위해 엄청난 고증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실제로 마야 문명은 높은 건축 기술과 천문학적 지식으로 유명했지만 환경 변화와 외세의 침략, 내분 등으로 인해 쇠퇴의 길을 걸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인공 자구아가 침략자들에게 붙잡힌 뒤 죽음을 피하고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장면은 마야 문명의 사회 구조와 제사 문화의 어두운 면모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멜 깁슨은 배우들에게 마야어를 사용하게 하고 역사적 사실을 최대한 반영한 의상과 세트로 고대의 분위기를 재현했습니다. 그의 세밀한 연출과 리얼리즘을 향한 접근 방식 덕분에 영화는 몰입감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아포칼립토는 단순한 영화가 아닌 한 문명의 몰락과 인간 생존의 본능을 깊이 묘사한 작품으로 고대 문명의 흥망성쇠를 되새길 수 있게 해줍니다. 터미네이터는 지금은 전설적인 영화가 되었지만 제작 초기엔 전혀 다른 방향이 검토되었습니다. 천만 리뷰. 당시 스튜디오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적수 역할로 제한된 액션 스타들을 주연으로 고려했습니다. 감독 제임스 카메론은 슈왈제네거의 캐릭터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카메론은 아놀드의 거대한 체격과 무표정한 연기가 사이보그 암살자로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슈왈제네거 역시 처음엔 역할을 꺼렸지만 카메론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수락하게 되죠. 그 결과 I'll be back이라는 상징적인 대사와 함께 터미네이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터미네이터는 단순한 액션 영화가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갈등을 통해 인류의 미래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으로 기억됩니다. 천만 리뷰.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첫 달 착륙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영화 퍼스트맨은 닐 암스트롱의 삶과 아폴로 11호 미션을 그리며 달 착륙 당시의 긴박한 순간을 재현합니다. 실제로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할 때 연료가 거의 다 떨어졌고 자동 착륙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 위험한 지역에 착륙할 뻔했습니다. 이때 암스트롱은 수동으로 제어를 전환해 마지막 순간에 착륙지를 변경하며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암스트롱의 용기는 우주 탐사의 중요한 순간을 남겼습니다. 이 영화는 달 착륙의 성공 뒤에 숨겨진 위험과 닐 암스트롱의 결단력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우주 탐사의 복잡성과 도전을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헌트 포 더 와일더 피플은 뉴질랜드에 고립된 대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한 소년과 그의 양부의 도피극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제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인 고아 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20세기 중반부터 고아와 양육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리키는 양부모와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시스템에서 벗어나 도망치게 됩니다. 그의 도피 생활은 사회적 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내고 두 주인공이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적 유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영화는 독특한 유머와 감동적인 스토리로 뉴질랜드의 풍경을 배경으로 한 숨겨진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두 주인공의 모험은 그저 자연 속의 도피극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며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남깁니다. 천만 리뷰. 히든 피겨스는 미국의 우주 개발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수학자들의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의 우주 탐사 성공이 몇몇 과학자들 덕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뒤에는 숨겨진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캐서린 존슨, 도로시 본, 메리 잭슨은 뛰어난 계산 능력으로 나사의 우주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캐서린 존슨은 존 글렌의 우주 비행을 위한 궤도를 계산하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역사 속에서 조명을 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기여를 보여주며 업적을 다시금 인정받게 한 작품입니다.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통해 오늘날의 나사와 우주 개발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합니다.